안녕하세요. 타월드 협회 회장 이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억도의 효과, 변화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수련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신뢰가 가도록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꾸준히 수련하시면 진짜 누구나 원하는 명도가 되실 겁니다. 명도는 성기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조절력이 잘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와 잘 조화할 수 있는 테크닉, 이런 3요소가 잘 구비가 돼야 됩니다. 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좋아야 되고 그걸 연주하는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조화롭게 잘 갖춰지면 진짜 명도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명도의 조건을 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화집, 엄연순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성 이야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성의 정수가 다 나와 있어요. 검열을 피하고자 이제 유머로 소화집으로 이렇게 선비들이 책을 냈던 거죠. 상당히 지혜롭죠. 그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핵심들이 다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그 명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양불육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6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성기, 크기, 강직도, 테크닉, 조절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정리해서 6가지로 명도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강직도, 그 다음에 이제 굵기, 길이, 조절력, 그 다음에 양기가 이제 좀 충만해지면 느낌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체온, 그리고 이런 수련을 육체나 에너지 차원에서 더 나가서 정신적 차원까지 좀 생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스러운 남자라고 해서 영성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더 확장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약한 상태에서 이제 단련을 해서 커지고 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 이제 많이 솟구칠수록 발기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양기가 충만했을 때 오는 따뜻함, 부드러운 감각. 이게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은 발기는 잘 되는데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따뜻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기 수련을 이렇게 하시면은 양기가 이제 충만해져서 아주 질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나가서 양기가 상승됨으로써 오는 정신적 체험. 주로 이제 몽롱해지는 이제 몽환의식. 궁극적인 거는 이제 무아경지죠. 무아경지. 엑스터시 체험이죠. 성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 의식까지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이 생명력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돌보고 또 풍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성을 상당히 사실 옛날부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보면은 요니와 링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 성기가 이렇게 결합된 거를 숭배합니다. 그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요니와 링감 결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교에서도 금강절하고 일종의 성물을 사용하는데 물론 다양한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부서지지 않는 창조적 에너지, 성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각 문물이나 문화에서도 보면은 성기를 강조한 저런 유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됩니다. 저게 보면은 코테카라고 그래가지고 성기 옷으로 일종의 사용하는데 물론 옷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있겠지만 성에 대한 어떤 가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이 단순한 뭐 짧은 쾌락이 아니고 건강이나 생명력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성기를 상징하는 문물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 마을에 보면은 낭근석이라든가 여근석, 그리고 저게 보면은 이제 여근 상징 연적도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맷돌도 보면은 남녀 성기를 이렇게 상징해서 만든 것도 있죠. 그게 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명력으로서 숭배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실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문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접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이 단순히 말초적 쾌감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고 생명력을 증진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부와 단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상승되는 차원을 보면은 성을 일종의 이제 단순한 말초적 쾌감으로 이렇게 소모적으로 즐기는 데 사용하는 차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에 사실은 머물러서 소모적인 성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건강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은 이제 생기, 생명력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차원 높게 더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차원 또 상승되면은 제가 정기라고 그랬는데 감정이라든가 에너지 차원의 요소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가 두뇌 차원까지 상승이 되면은 법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성 에너지가 이제 상승이 돼서 정신적 에너지로 승화돼서 의식을 열고 깨달음을 여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승화되게 됩니다. 이런 차원을 이제 우리가 법기라고 할 수 있죠.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성 에너지의 오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꾸준히 수련하시면은 성적 즐거움 차원 뿐만 아니고 건강, 더 나아가서 이제 의식을 상승시키는 차원까지 아주 유용하게 수련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성수련을 도구 없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기억도라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하시면 이런 과정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용소슴, 우리 용소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바로 이제 골반에 잠자는 생명력, 그 잠재력을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용으로 많이 표현했죠. 인도나 뭐 이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뱀, 쿤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뱀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이 되는 차원을 용소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곧 등용문입니다. 용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실 성공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의미와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적인 성취가 일어나야 진짜 삶의 행복을 찾고 성공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적 차원에서 우리가 명도가 돼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이라고 이제 중국 고전에 보면은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장수한 노인이 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은 신체의 다른 기관하고 같이 생겼는데 먼저 쇠퇴하는 생식 기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딱 핵심을 이게 짚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다른 기관들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죠. 근데 한 5, 60대 되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고개 숙이기 시작하죠. 다른 거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 생식 기능부터 성기능부터 이제 망가진다는 거지. 그걸 잘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음경이 허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작은 자는 크게 하고 성기 자체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단련해야 되고 그다음 음정이 결손된 자는 충족해야 된다. 내공을 얘기하는 내공. 음정은 이제 양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공과 외공을 다 단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보감에도 정력을 세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신단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장을 얘기하는데 신장이 정을 담는 그릇으로서 성기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은 내신은 에너지, 양기를 채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은 고안이라든가 음경 이런 것들을 돌보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문하고 내용이 맥락이 똑같죠.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외신 단련으로 한 가지를 딱 얘기해요. 손바닥을 막 비벼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고안에 딱 얹어 놓으라.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막 문지르고 스트레칭도 하고 지압도 하고 막 하는데 6.25 시대라서 그런지 좀 점잖게 하려고 그랬던지 그냥 양기를 만들어서 고안에 얹는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음식물이고, 세 번째가 이제 비로소 보약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의사인데 약을 많이 팔려면은 한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신을 단련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이 사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력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기관을 단련하는 겁니다. 성기관 자체를. 여러 가지 뭐 운동도 많고 정력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많지만 성기관 자체를 운동하고 단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기 단련의 역사들이 사실은 각 민족마다 이게 다 있어요. 일본에도 아이누족이 쇳덩어리를 달고 다니고 이런 전통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각 나라마다 사실은 암암리에 다 성기 단련을 했던 겁니다. 아까 전에 코테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단 것도 사실은 성기를 보호하고 의복으로 역할을 했겠지만 단련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체계화한 거는 달마대사가 했다고 합니다. 소림사를 창건한 달마대사가 정순수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육체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세수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공단련법을 체계화해서 가르쳤습니다. 세수공이 골수를 찢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에너지가 아까 전에 신장에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또 가장 많은 데가 뼈입니다. 뼈. 한의학적인 개념에서는 뼈하고 신장하고 같은 그 계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를 단련하는 저런 수련 체계를 달마대사가 정립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래로 내려오는 것들을 현대화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25년 전부터 이제 이거를 국내 최초로 보급을 했죠. 처음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알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아마 이거를 운동으로 진지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력쇼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근데 이거를 진지한 운동으로 체계화해서 널리 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방송에도 제가 많이 나갔죠. 그리고 각 연예인들도 와가지고 이제 많이 도전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개그맨 미키 강수라고 와가지고 촬영해 갔거든요. 근데 처음 도전했는데 6kg를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6kg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헬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술도 많이 하고 단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을 이복을 끌라고 너무 차력소로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무게 욕심으로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올립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아까 전에 소개했듯이 생명력을 증진하는 아주 진짜 건전하고 좋은 운동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상한 운동으로 자꾸 비춰지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또 신비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제대로 알고 무게를 조심스럽게 올리면서 하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수련이거든요, 이게요.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상당히 위험하고 개기스러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10kg 정도까지 하면은 다치고 싶어도 잘 다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무게를 20, 30kg씩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뭐 차근차근 단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인 수련이 됩니다. 인대가 늘어난다든가 뭐 모세혈관이 파열된다든가 요도가 손상된다든가 그래서 막 피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이 나오는 거는 무게를 과도하게 올렸을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0kg 이상 이제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더 해봤자 효과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힘만 들어요. 힘만 들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10kg 내외가 가장 하기 편하고 효과가 좋은 무게입니다. 굳이 힘들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부작용이 거의 안 생깁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은
상당히 안전한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막 무게를 경쟁하듯이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이목을 끌려고 차력소 보여주듯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있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이유가 있죠. 뭔가를 보여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건데 따라 하다가 이제 많이 다친다 이거죠. 힘들고.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제가 이 무게로 뭐 챔피언 될 것도 아니고 돈을 벌 것도 아닌데 괜히 따라해서 이제 문제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이드하는 식으로 잘 이해하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련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쉽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작용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지는지 그런 이제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외공 수련도 된다고 그랬죠. 전기관 단련. 코어 근육이 단련돼서 뱃살도 빠지고 근육도 많이 단련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내공 아까 전에 에너지를 각성하는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양기를 깨우고 또 안으로 장기를 자극해서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또 고환을 자극해서 호르몬도 상당히 활성화시키죠. 이런 내공 수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기능은 뭐 기본이고요. 오늘 이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건강에도 좋고 아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깨달음 차원까지 갈 수 있는 수련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메커니즘을 오늘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조 플러스 내공, 호흡, 기공, 정신 수련이 이제 포함된 수련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육체적 수련에 그치지 않고 정기신, 삼보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차원에서 다 단련이 되죠. 근데 이런 동양적인 개념이 사실은 서양의학이나 과학도 잘 연구해 보시면은 그 맥락이 다 통해요. 맥락이 다 이렇게 서로 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는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과학적인 개념하고 메커니즘하고 잘 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조루 해결에서부터 발기 강화, 배뇨 기능, 전립선 건강, 확대, 뱃살 다이어트라든가 코어 근육 단련,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활력을 얻어서 이제 갱년기를 극복하고 건강 체질을 회복하는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발기력이 강화되는 메커니즘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반 저근이 강화될 거라는 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무게를 여기에 걸기 때문에 골반저 근육이 아주 강하게 단련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성기 뿌리 쪽에 있는 망울해면체근이 있어요.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받쳐가지고 배뇨라든가 사정을 강하게 해주는, 또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망울해면체근 약간 밑으로 해서 좌골해면체근, 발기력을 이제 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위쪽에, 더 안쪽에, 더 깊은 쪽에 또 피시 근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꼬리뼈에서 치골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서 골반절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또 근육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기를 돕는 근육일 뿐만 아니라 혈액이 들어오면은 해면체 혈류를 차단해서 발기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자극을 하면요, 세포막에 있는 이온들이 활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경전류가 생깁니다. 신경전류가 생기고 그게 이제 산화질소를 저하합니다. 산화질소가 뭔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쉽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비아그라가 바로 그 물질입니다. 혈관을 팽창시켜서 혈류가 쉽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런 기계적 자극이 정기적 자극도 만들고 산화질소의 생성에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활근들이 이완이 잘 돼서 혈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골반이 각 긴장돼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발기가 잘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긴장하고 있을 때는 교감신경 항진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긴장된 거를 릴렉스 시켜주죠. 릴렉스 시켜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발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역시 산화질소가 또 자극이 됩니다. 잘 자극이 돼서 발기가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발기의 기전이 혈액순환인데,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는 이제 동양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입니다, 기. 그 기가 가는데 혈액이 잘 흐르는 거죠. 이걸 서양적으로 얘기하면은 산화질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기를 일으키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마음, 그리고 운동 자극,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죠. 음식도 있겠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발기가 된다는 것을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충만하게 들어오죠. 평활근들이라든가 해면체근들이 잘 이완이 돼서 기혈이 잘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팽창이 많이 일어나죠. 페니스 모세혈관, 이런 해면체 조직, 이런 것들이 팽창이 잘 되죠. 유연하게. 그러니까 발기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성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페니스 뿌리 쪽에 있는 망울해면체근, 또 자골해면체근, 그리고 더 안쪽에 PC 근육이 페니스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이죠. 이런 근육들을 잘 자극해야 되는데 기억도를 매달고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단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PC 근육 이런 케겔 운동할 때도 이런 근육들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근육을 목표로 쪼일지 그런 방법론들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골반적인 훈련으로 발기부전이 극복되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연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기부전 환자 대상으로 골반 운동이다, 혹은 이런 골반적 근육 운동이다, 운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낸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AI에 딱 물어보면 다 나와요. 골반적인 운동으로 발기부전을 극복된 데이터를 낸 사례가 있는가 치면은 쫙 나옵니다. 유수한 그 세계적인 논문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낸 논문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국에서 실험한 건데, 골반적인 운동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40%가 정상 발기 기능을 회복하고 35%가 개선을 보였다. 70, 80% 이상이 약물 없이 발기부전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골반 운동만 시켰는데 비아그라를 먹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아그라 먹은 사람은 81% 개선이 됐는데 골반 운동을 시키는 사람들은 87%가 개선이 됐다. 이러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보다 더 안전하게 발기부전이 이러한 그 운동으로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회원들 사례들은 뭐 너무 많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그 수련담이라든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실제 체험담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작한 사례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기를 조작해서 올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 편도 없습니다.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다 직접 올린 겁니다. 가끔 이제 뭐 글을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 얘기한 거를 우리가 좀 대신 좀 정리해서 올릴게요 해서 올린 게 가끔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자기가 올린 것들이에요. 자기가 인터뷰한 거예요. 여기 보면 발기부전 약물 복용. 이제는 새벽에 나보다 먼저 일어나 반기는 아래 또리를 볼 때 토끼로 핀잔 듣던 나에게 자신감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명도 조건을 얘기한 체험도 올라와 있죠. 불과 일주일 수련했는데 발기력이 고무방망이처럼 단단해지고 예민함이 줄어들고 기두를 강하게 마사지해도 말초 쾌감이 둔감해지고 성기 전체가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명도의 조건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양기가 많아지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느낌이 좋아진다고 얘기했죠. 말초적인 그 성가신 그 쾌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더 깊은 성감들이 깨어나는 거죠.
고무방망이처럼 단단했던 페니스는 이제 발기력을 오래 유지하면 기혈이 강하게 쏠려서 최고조 시에는 철몽둥이처럼 변한 느낌입니다. 옛날에 올라온 사례들인데 요즘에는 뭐 이런 체험담 인터뷰를 해주면은 약간 선물도 드리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효과 봐가지고 전부 올리는 체험담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5주간 교육과 실습 결과 66세인데도 밤에 잘 때마다 발기가 일어나서 잠이 깨곤 합니다. 66세인데 잠잘 때 발기가 일어나가지고 잠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요게 두 번째 요 사람인데 인터뷰도 직접 했었습니다. 후기도 올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절력이 어떻게 향상되느냐. 요 메커니즘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신경 감각이 달라지죠.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예민한 감각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깊은 감각, 에너지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신경 단련에 의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경이 이게 페니스 뿌리를 통해서 성기라든가 고환이라든가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성기관으로 다 뻗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뿌리에 끈을 매달고 단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과하는 신경들을 이제 강력하게 단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분 신경들이 제어가 되는 거죠. 제어가 돼서 쉽게 이제 조절력을 발휘하는 감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밸브는 피시 근육이죠. 피시 근육이 요도 뿌리 쪽을 감싸고 또 전립선을 감싸고 지나가면서 소변이나 혹은 이런 정액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밸브가 약하면 조절력이 잘 발휘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 밸브가 강하면은 자기 임의로 꽉 잠글 수 있겠죠. 그죠? 그 근육이 아까 전에 강화된 메커니즘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망울해면체근, 그 다음에 자골해면체근, 그리고 더 안쪽에 아까 전에 피시 근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근육들이 강하게 단련됩니다. 사정 밸브가 강해지니까 조절력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이제 기초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적인 자극을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전기가, 쾌감 전기가 생기는데 흥분 전기가 생기죠. 흥분 전기가 여기 몰리면은 압력이 높아지죠.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은 압력을 드러내야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사정해서 압력을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억도 수련을 제대로 하시고 또 호흡 수련까지 깊게 해서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순환하는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순환해버리면 흥분 압력이 어디로 퍼지겠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척추나 몸 안쪽으로 쉽게 퍼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발생한 양기, 흥분 에너지가 쉽게 몸으로 상승이 된다 이거죠. 확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 부담감을 몸 전체로 퍼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거죠. 이 수준이 자유자재의 조절력을 얻는 관건입니다. 앞에 아까 두 가지가 잘 되더라도 자유자재는 안 돼요. 잘 조절은 되지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잘 순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자재입니다. 그 에너지가 일어나면은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않고 몸 안으로 저절로 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련을 무조건 강해지는 차원에서만 하시면 안 되고 이 양기를 깨워서 어떻게 하면은 몸으로 효과적으로 확산시킬까, 순환시킬까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하시고 그 방법론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정인계점을 넘어가지 않고 그 전에 고조된 상태를 파도를 타듯이 계속 유지하면서 자유자재로 성적인 교감을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은 에너지가 몸 전체로 순환되고 충만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감각, 그것이 아까 전에 정신적 차원까지 상승된다고 그랬죠. 그 새로운 차원의 감각, 에너지, 의식 차원으로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심오하게 나가려면은 최소 40분 이상
한두 시간 정도는 남녀가 깊이 교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그렇게 변하려면은 에너지 순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경들이 허리 쪽에서 교감신경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청골, 엉덩이 가운데 뼈. 여기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나와서 성기관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치골 이쪽으로 쭉 안쪽으로 내려가서 전립선을 거쳐서 대부분 다 성신경이 성기관으로 퍼져갑니다. 전립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전립선 근처로 딱 지나가잖아요. 그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뇨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훈련으로 조루 극복한 연구 논문은 또 없느냐? 찾아보면 또 무수히 나옵니다. 평생 조루를 앓는 환자들에게 부작용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옵션으로 밝혀졌다. 데이터로 이게 다 나왔습니다. 약물이나 이런 걸로 잘 안 됩니다. 극복 사례들도 뭐 물론 무수히 많죠. 이 사람은 조루가 심한 편이라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 차단 시술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기억도를 알게 됐습니다. 3분 하던 걸 30분, 아니 그 이상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전에 야동을 보면 금방 달아올라 조루 성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야동을 봐도 무덤덤해져 냄비에서 돌솥으로 변화되는 느낌입니다. 성신경이나 성기관이 단련이 돼서 그 자체가 감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민했던 이런 말초신경들이 죽으니까 야한 걸 봐도 별로 그렇게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뇌만 짧게 흥분시키는 그런 소모적인 쾌감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오히려 그러는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즐거움이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대로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8세인데 불구하고 28세 건장한 청년입니다. 1분 내 사정을 하곤 했는데 이여명 회장께서 온몸 감각을 익히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 일주일 내에 놀라운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야동을 봐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쉽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도 이렇게 제대로 수련하면 빠른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기 길이나 굵기가 확대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우리 회원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과학계에서는 해면체는 뭐 확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커지는지 한번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기가 밖에 나가 있는 것 외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3분의 1 정도 길이가 됩니다. 7, 8cm 정도가 안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당기는 훈련을 하면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일단은 발달이 많이 되겠죠. 근육이 많이 비대해지겠죠. 그리고 자꾸 당기니까 묻혀있던 것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효과로 일단 길어지는 메커니즘이 일단 확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게 어떤 민족인지 제가 까먹었지만 목에 스링을 계속 끼우면서 인장 자극을 하니까 목이 계속 늘어나죠. 세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비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면체에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복구가 되면서 그거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역시 해면체 조직 내에도 평활근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모세혈관들이 세 층으로 혈관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의 층이 혈관을 형성하는 중간층이 평활근입니다. 평활근. 밖에는 뭐 결합조직이고 이렇게 해서 혈관의 층이 세 층이 있어요. 그 혈관에도 이제 평활근이 있다는 거죠.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근육들을 계속 당기고 또 피가 몰려서 계속 팽창되고 이런 자극에 의해서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복구가 되면서 세포들이 역시 비대해지고 유연하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이제 커져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포 수 자체가 많아지는 거는 좀 힘들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포 수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세포 그 자체가 팽창되고 비대해져서 벌크업이 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기관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햄베드 조직은 일종의 튜브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튜브를 안정적으로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백막. 백막은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조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팽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커져 보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굵어지고 커지는 이런 변화는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발기가 됐을 때 극적으로 이제 변화가 더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용적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피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피가 보통은 한 10배 정도가 들어와야 이제 발기가 되는데 이게 유연해져 가지고 용적이 커져 있으면 혈액이 평소보다 11배, 뭐 12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발기됐을 때 많이 길어지고 많이 굵어지는 거지.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많이 안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기했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지. 이 중요한 거는 발기됐을 때 커지면 되잖아요. 평소에 안 써먹을 때 커봤자 그게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뭐 자랑할 수도 없고 목욕탕에 가서 뭐 의시되는 정도인데 그게 무슨 뭐 큰 효용이 있습니까? 막상 발기됐을 때 많이 팽창되고 많이 길어지면 되죠. 근데 평상시에도 1, 2cm 정도는 많이 확장되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한 실험도 있어요. 견인기구 있죠. 견인기구. 이걸로 실험한 데는 많아요. 의학계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페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페니스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거를 수술하는데 수술한 후에 이제 그거를 더 보존하고 보충해주는 용도로 의학계에서도 많이 쓰거든. 의학계에서 많이 쓰니까 자기들이 실험하지. 누가 기억도 가지고 효용 있다고 누가 실험하겠어요?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거 하죠. 기억도를 하려면 내가 이거를 통계를 내려면 내가 해야 돼요. 내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한 거는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한 측면도 있고, 아니, 당연히 변화되는 건데 그걸 왜 이거를 실험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표본을 모아가지고 실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돈도 돈인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기존의 실험과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로 계속 착용해서 한 6개월 정도 했더니만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보통 1, 2cm, 2, 3cm까지 길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속적인 당기면 섬유질 플라크를 연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콜라겐아제 이런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는 안 생기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이게 섬유화되고 해면체 조직들이 줍니다. 그런 조사들은 다 나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산화 질소도 여기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섬유질 세포 이런 것들이 35%까지 줄어들어요. 60대 이상.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런데 이런 기계적인 자극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연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축이 된 것들이 다시 늘어나고 복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줄었던 것이 또 회복됨으로써 이게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길어졌다는 사람들이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도 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1.1cm가 지금 길어졌다고 그랬고, 이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구한 거는 3.3cm, 둘레도 0.8cm. 지금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교에서 한 거는 6개월 4시간씩 했는데, 비발기 2.3cm 증가했다. 계속 늘었더니만은 2.3cm, 1, 2cm, 2, 3cm 늘었다는 거예요. 둘레도 약간 커졌다는 거죠. 이거 계속 느리기만 하니까 둘레는 많이는 팽창을 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기억도나 뭐 미니 기억도로 계속 당기거나 또 혈액을 계속 몰아가지고 계속 밀킹하는 식으로 팽창시키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같은 뭐 비슷한 자극인데 이것만 되고 기억도로 자극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죠.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뭐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 하니까. 우리 옛날 젊은 수련생이 한 경우는 4cm까지 길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젊을 때 할수록 또 성장기에 하면은 이게 성장 호르몬 이런 자극도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세포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성장기에 하면은. 사춘기 특히. 근데 이제 성장기 이후에 하면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위축된 것들이 많이 유연화돼서 커지는 효과들도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너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되는 걸로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나 과학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거나 보수적으로 보죠. 그리고 작은 위험도 막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강조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견해들을 볼 때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배뇨개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망울내면책은 이런 것들이 요도 뿌리 쪽에서 이 근육이 요도를 받쳐서 소변을 개시하거나 끊거나 혹은 마지막에 쥐어짜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런 배뇨에 관련된 근육들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뇨에 도움이 되죠. 시원한 배출, 그리고 잔뇨를 줄이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신경 긴장 해소.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은 소변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부교감 신경이 안정됐을 때 소변이 편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남자들 소변 문제는 전립선 문제 때문에 많이 와요. 여기 보시면은 방광이 있고 요도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그죠? 요도가 있고 요도를 밸브처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피시 근육, 그리고 전립선도 또 받들고 있죠. 그런데 여자들은 사실은 요실금 있으면 고치기 쉬워요.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고 피시 근육이 바로 요도 관략근을 개폐하는 핵심 근육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대부분 그 근육이 약해져서 복압성 요실금이 생깁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소변이 찔끔찔끔 새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뭐 음방을 놓고 다니거나 뭐 케겔 운동 조금만 해도 보통 한두 달, 몇 달 하면은 쉽게 요실금 개선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문제가 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문제가 생겨서 소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여자보다 개선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이제 또 좋아지는 게 중요한데 이 기억도 훈련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골반저 부위들을 다 이렇게 릴렉스 시키고 우리가 전립선 문제 생길 때 이쪽에 각인장이 생겨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통증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보기 때문에 그 교감신경을 떨어뜨리는 약제도 씁니다. 의학계에서요. 교감신경 떨어뜨리는 약제 씁니다.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하면은 이쪽에 아까 전에 릴렉스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릴렉스 잘 되고 이쪽에 기혈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인장도 풀어주고 특히 여기 비대해진 전립선 쪽에는 지방 조직들이 많이 끼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운동시킴으로써 이제 지방도 좀 빠지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게 긴장 풀리는 거는 이제 쉽게 되고 커지는 것도 이제 맞거나 조금 작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수련을 해서 소변을 뭐 잘 본다든가 전립선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사례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체험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우리 수련하는 회원 중에 한 분인데 크기가 23% 줄었어요. 1, 2년 정도 열심히 하고 기억도 맥두리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측정을 해봤는데 37cc 정도에서 30cc로 크기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노폐물, 지방 조직들이 빠짐으로써 크기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이 이제 암을 진단하는 표지인데요. 그 수치도 극적으로 이게 떨어졌죠. 3.16에서 1.98로 떨어졌죠.
골반적인 훈련으로 배뇨 개선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배뇨 기능은 방광, 요도 간략근, 그리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골반적인의 협응에 의존한다. 골반적인 기능 부전은 요실금, 잔뇨감, 빈뇨, 야간뇨와 같은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거죠. 그게 당연히 골반적인을 단련한 것만으로도 배뇨에 도움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 사례를 한두 명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전립선 약을 15년 복용해 오다가 발기력이 약화되는 증상까지 생겨 기억도를 배우게 되었다. 기억도 수련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불과 일주일 수련하자 전립선 비대로 인한 소변 불편이 사라졌다. 추운 날씨에 30분마다 소변이 마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했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얼빈에 출장을 갔는데 그 추운 환경에서도 차를 타고 가는데 7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체험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주변에 전도사처럼 많이 전했어요, 이 사람이. 주변에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기억도를 권해주는데 금방 효과를 보고 있다. 전립선이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정도다. 자기는 빨리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도 빨리 안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다 오히려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40대 중반의 남자인데 전립선 비대증과 조루 증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기억도와 철산봉을 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일째고요. 4일만 했는데 4일 했는데 기억도 수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소변 보기가 너무 편안해서 좋습니다. 불과 4일 만에.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다이어트 효과, 코어근 단련 효과. 이런 체험담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나옵니다. 과학적으로도. 일단은 모든 장기를 받치고 있는 뿔입니다. 이 골반저근이. 그 뿌리를 자극하니까 내부 장기들이 같이 자극이 돼요. 간략근이 자극이 되면 간략근을 통해서 소화기관은 다 자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변, 소화력 좋아지는 거, 이거는 쉽게 체험해요, 누구나. 설사가 있는 사람이 설사가 없어진다든가. 소화흡수 배설 좋아지는 거는 쉽게 누구나 체험합니다. 그리고 요도를 당기면은 또 요관을 통해서 신장하고 또 연결돼서 신장도 자극이 되고, 근막이나 뭐 다양한 그런 연결막을 통해서 장기들이 다양하게 자극이 되는데, 요보다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요 깨어난 양기들이 에너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통 중앙으로 이제 충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통로가 지나간다고 봅니다. 척추 쪽으로는 동맥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에너지 채널을 통해서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장기들이 다 통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직의 연결성으로 말미암아 자극도 되지만 그런 에너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양기가 깨어나서 장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장기를 자극하는 운동으로서는 기억도가 두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저는 경험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장기 마사지를 국내 최초로 또 보급했거든요. 장기를 이렇게 직접 마사지해요. 혼자 하려면은 배풀이 막 이런 걸 이용해서 눌리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를 직접 마사지하고 운동시킵니다. 그게 가장 장기를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보다는 못하지만 이 아래에서 당기면서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장기 운동이 됩니다. 장기가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코어 근육이 있는데, 코어 근육은 앞에는 복행근, 뒤쪽에는 다혈근이라고 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위쪽에는 행경막, 밑에는 골반저근 있죠. 이게 하나로 통을 이렇게 이루어서 몸통의 중심을 딱 이루고 있어요. 이게 코어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코어 근육들이 심부 근막을 통해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골반저근이 흉요근막, 다혈근, 그 다음에 여기 복행근, 복사근, 이런 것들하고 다 심부 근막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계속 자극하면은 장기도 자극되고 내장비만 없어지죠. 그리고 심부 근막이나 다양한 그런 연결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른 코어 근육들도 단련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뱃살도 빠지고
엉덩이라든가 이런 코어 근육들이 다듬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골반저근과 코어 근육의 연결성을 연구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심부 코어는 횡격막, 복행근, 다혈근, 골반저근이라는 네 가지 근육이 형성하고 있다. 기억도나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과 흉요근막, 복행근, 내복사근, 횡격막 연관성으로 코어 활성, 자세 안정, 뱃살 감소에 도움 신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빨리 근본적으로 뱃살 같은 걸 더 정리하려면은 전신생활요법이 병행이 필요합니다. 다른 운동도 좀 병행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회원 중에 뭐 뱃살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뭐 이 메커니즘을 통찰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과학적인 기전들은 뭐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죠. 원리는 터득해도. 근데 회원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저는 뭐 과학적으로 밝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현실적으로 뭐 빠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는 반대예요. 그런 걸 좋아지기 때문에 왜 좋아지는지 연구를 더 전문적으로 했던 겁니다. 물론 뭐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통찰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죠. 근데 과학적인 메커니즘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밝히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뱃살도 많이 빠졌고 나이가 들면서 무릎 위쪽으로 시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하체와 상체의 근육이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도를 하면서 빠지지 않던 하복부 뱃살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른 걸 해도 잘 안 빠졌는데 기억도를 하면서 빠졌다는 거예요. 소화기 장애도 없어지면서 뱃속 전체가 아주 시원한 느낌이 좋아 요즘은 하루도 안 하면 몸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빼먹지 않습니다. 하다가 안 하면은 또 쌓이게 되죠. 꾸준히 해야 되죠. 운동처럼. 장기가 부드럽고 유연해야 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복부 운동을 포함하여 전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도가 그냥 성적인 운동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시고 운동 잘 하시면은 거의 이거 하나로도 이제 운동이라든가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운동보다도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아주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내장 건강, 더 나가서 이제 비사정까지 이제 가면은 낭비하던 에너지를 몸으로 순환시키고 충전시켜서 전신 활력과 갱년기를 극복하는 차원까지 깊게 나갈 수가 있죠. 이런 에너지 순환 메커니즘은 이미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골반저에 잠자고 있던 양기, 드래곤 에너지, 쿤달리니 에너지가 각성이 돼서 에너지를 통로를 통해서 전신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안쪽으로 축맥, 뒤쪽으로 동맥. 축맥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좌축맥, 우축맥. 그런 통로들이 개방이 돼서 에너지가 상승됩니다. 장기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잘 순환되니까 비사정 성생활이 쉬워지겠죠. 사정을 밖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돌아와서 속으로 에너지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정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사정을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정을 밖으로 소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터뜨려서 내면의 불꽃놀이를 하는 겁니다. 내면의 불꽃놀이를 하니까 더 오묘해지고 더 신비로운 느낌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더 에너지가 증폭이 돼서 더 활력과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게 에너지 통로가 열려야 쉽게 비사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조절하고 그냥 억지로 참는 수준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왔죠. 쉽지 않죠. 그 억지로 참으려면은 참 쉽지 않죠. 웬만한 인내력과 의지력으로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잘 돌도록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고환을 많이 자극하니까 당연히 성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호르몬이 운동을 통해서 왕성해지기 때문에 갱년기를 겪지 않거나 다시 회춘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좀 여기 배운 사람들이 조금 검사를 해서 좀 증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이제 한 석 달 정도 혹은 6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운동하기 전에 호르몬 수치,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운동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측정을 해서 증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뭐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겠지만 수치로 또 보여줘야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기공수련이나 이런 기타 운동으로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이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근데 기억도를 해서 남성 호르몬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내가 몇 건은 들은 것 같아요, 회원들한테. 그걸 받지는 못했죠. 근데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반드시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례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하체 단련과 내장 기능을 탁월하게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네요. 위장이 좋지 않아 음식을 가려먹는 편인데 기억도를 하고 나니 위장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치료약 등 10여 가지를 한 수련 2달 만에 다 끊었을걸요, 아마. 기가 확 통하는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기가 옛날 기공수련을 좀 했는데도 기를 잘 못 느꼈는데 기억도를 하니까 이 양기가 발동되면서 기감이 잘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가 상승되면서 자발공이 오면서 확 통하는 체험을 한 달 만에 했어요. 그래서 약을 끊어도 되겠다 해서 약을 다 끊어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직접 인터뷰한 영상도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 인터뷰한 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은 사정을 안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네요. 그러니까 비사정까지도 갔다는 거죠. 비사정까지 성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빨리 되는 사람들은 한두 달만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뭐 1, 2년 아주 깊게 되려면은 보통 뭐 2,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면 1, 2년 안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여명 회장을 국방부 훈련 교관 대장으로 모셔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효과를 깊이 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교과 과정으로 다 넣어야 된다. 국민운동으로 이걸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민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냥 언뜻 보면 상당히 이상한 운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생명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깨워서 감정, 정신청까지 열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수련입니다.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이 용솟음을 일으켜서 깨달음까지 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오는데 그냥 오래 살면은 뭐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건강하게 부부 생활도 오랫동안 유지해서 재밌게 살아야 의미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시대에 앞으로 누구나 해야 될 국민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